대통령이 출국 전에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구하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 2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통과 여부가 잠시 뒤면 판가름이 날 텐데요. 이번에도 키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이유야를 넘어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철수, 김동철 두 대표에게 간곡한 전화를 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는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도덕성의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거를 서열하게 된 그러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당면한 사법개혁의 가장 필요한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각 여의도로 한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 후보자 표결이 방금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기 보니까 빈자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작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대행의 목소리도 들리고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 또 국민의당의 몸값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정말 캐스팅 보트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열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오늘 이제 표결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아까도 화면에 보셨지만은 국민의당 내에서 굉장히 논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겁하지 않느냐, 이 입장을 밝히고 가자. 정당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면 가고 부면 부고 입장을 밝히고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이거는 자율투표다. 자, 스스로의 의견에 맡기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자율투표로 가기로 일단 결정은 됐는데 이제 지금 일단은 김동철 대표, 원내대표가 내부 표결상을 해보니까 대충 찬성 쪽이 좀 많더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2표가 모자라서 일단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과 비슷한 걸 나온다 한다면 지난번보다는 찬성표가 조금 더 많다면 통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통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이슈 짚어 중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종훈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훈 박사님, 사실 국민의당의 역할이 커지면서 안철수 대표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디에 마음을 좀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얘기를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과연 좀 가결을 시켜주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부결시키자는 얘기인지 그 메시지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거 결국 가결, 부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나중에 결과 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모호성을 좀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미애 대표가 좀 만나러 가겠다라 그랬는데,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로 봐서는 이 심중은 지금 부결 쪽에 또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저도 안철수 대표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기회를 지금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예, 지난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제 부결되고 나서 그러니까 결정권 우리한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결을 시켜줌으로 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자세를 취하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결국 이제 김희수 후보자 부결시키고 난 뒤에 안철수 대표가 계속 저쪽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 결정할 때 나한테 결제 받으세요. 자,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직접 결제 받으러 가겠다 그러는데 거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기회를 조금 놓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까지 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정치인으로서 좀 미성숙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요. 그런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출국 전에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조금
어쨌든 국민의당이 더 몸값 올라가는 건 아닌가 해서요. 아니, 이미 몸값이 올라가 있죠. 사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그 인준 투표할 때 그때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그 존재감을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고 하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가기 전에 입장문까지 발표하고 오늘 또 유엔 총회 행사 참석했을 때 초록색 넥타이 메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지금 저 안철수 대표가 지금 메고 있는 저런 색깔의 예, 저거랑 거의 똑같은 색깔이더라고요.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그만큼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가 앞으로 전국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민주당에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좀 이 점이 서운했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굉장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갈라치기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금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당 의원들 이 전화가 계속 불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가까운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갔는데,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국민의당은 찾아갔지만 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들이 가서 그냥 편지만 하나 전달해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았을 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듯한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있을 입법 전쟁에서 어떻게 협치를 해나갈지, 단견으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롱텀 장기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또 앞으로의 어떤 국정의 난맥상 또 예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넥타이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늘 신 녹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김근태 전 대표가 매셨던 그 GT 이제 넥타이라고 해서 이 색깔이 이제 초록색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비슷한 색깔이라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또 자신의 어떤 좀 별기를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넥타이를 맸다고 합니다. 결기까지 느껴지는 지금 여의도의 녹색 바람, 녹색 넥타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일단 이종훈 박사님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직 결과는 안개 속이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된다면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한테 정말 큰 타격 아니겠어요? 예, 뭐 정부 여당도 타격이고 국민의당도 타격받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역시 이제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김희수 헌재소장 그때부터 국민의당을 설득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임론에 이제 다시 한번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사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야기 들어보니 좀 가결시켜 주자는 쪽이 다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20명 넘는 사람들이 지지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나 표단속 잘해라. 이탈표 안 나오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났다. 그러면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다 발표가 갔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표단속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건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결이 되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오히려 국민의당 쪽으로 훨씬 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 내려야 되고요.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저거 좀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본인들은 나중에 집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집권 만약에 했을 때 사법부 수장을 그러면 진보 성향 인물로 임명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보수 성향의 인물로 그때 본인들도 집권하면 이제 임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인심 쓰듯이 사실은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나.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좀 바른정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비판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뉴스 서두에는 표결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바로 잡자면 곧 표결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에 심사보고가 있는 거고요. 곧 상정이 되고 이제 표결에 들어갈 건데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속보를 봤더니만 2시까지 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의장에게 전달돼야 되는 그 절차가 조금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되는데 이제 의장 앞에 지금 보고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저 보고가 끝나는 대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보다 더 정보가 많으시군요. 오늘이 굉장히
의미 있고 이 역사적인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잖아요. 2011년 9월 21일 날 그때도 대법원장 인준투표가 있었어요. 지금 현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투표가 9월 21일 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흘 남겨두고 이거 지금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당시에는 여당이 한나라당이었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 한나라당 당시 대표가 지금 홍준표 대표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서 그때 손학규 대표였는데 이거 인준안 투표에 동의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공박이 있었는데 그때 손학규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이 솔로몬 왕 앞에서 자식을 내놓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결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현 이용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공교롭게 6년 뒤에 오늘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표를 던질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볼 텐데요. 일단 뭐 이종훈 박사님 부결이 됐을 경우 청와대 정부 여당은 물론 국민의당에도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현정 의원님. 만약에 가결이 되면 뭐 청와대는 한숨을 돌리는 거고 국민의당과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뭐 나빠지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대충 이제 국민의당 표수하고 지금 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일단 찬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비춰지면 이제 될 텐데 일단 뭐 저는 뭐 가결이 되더라도 아마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보면 정말 그동안 여당이 자신의 힘만 믿고 정말 어떤 독단적으로 했던 이런 것에 대한 좀 반성이 없이는 왜냐하면 지금요 앞으로 사실 인사 문제마다 감사원장 또 있죠.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100가지 지금 법안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사건건 여기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이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지금 매번 국회에서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할 테고 바른정당도 이제 그쪽에 간다면 결국 국민의당이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져 버린다면 이게 상당히 앞으로 국회 운영 자체가 보면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 입에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여당이 어떻게 협치의 구조를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제가 볼 때 앞으로 국정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키 같습니다. 뉴스 특급이 끝나기 전에는 아마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가결 부결 여부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주제로 준비했던 김정숙 여사의 뉴욕 음식 외교 얘기는 저희가 속보 상황이 좀 있어서 다루지 못한 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